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메디슨 한약제제를 소개하는 오메튜브입니다. 오늘 내용은 평소보다 훨씬 더 일반인들한테 좀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이번 내용을 이제 약사님들이 보신다면 그 많은 약사님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마음에 뭔가 찔리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만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제 의도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녹아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도 있다시피 은교산입니다. 은교산. 요거 세파렉신 저희 간략으로 쓰고 있고 뭐 한약제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굉장히 유명한 약이죠. 그리고 많은 약국들에서 목감기 약으로 그냥 깔아주는 약입니다. 목이 아파요 하면 그냥 집어주는 약이에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걸 오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남용이라는 단어가 사실 약사한테는 아주 민감한 단어죠. 환자들한테 이제 뭐 타이레놀 오남용하면 안 돼요. 뭐 수면제도 뭐 오남용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열심히 복약 지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한약제제를 아주 열심히 오남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약사들은 한방 기초 이론을 아예 모릅니다. 그 학교에서도 안 배우고요. 뼈 때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약사들은 한약 제제를 줄 때 그 약 케이스 여기 있는 거 여기 문구 이런 거 요거 겉에 써져 있는 문구 뭐라 써져 있죠? 감기로 인한 목의 통증, 인후통, 염증으로 인한 통증, 목감기로 인한 목마름, 기침, 두통 요것만 보고 줍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줘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현대의학 쪽의 일반 의약품 성분들은 물론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잘 압니다만 한약제제 쪽은 뭐 이건 일반인들 레벨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원장인지 잘 몰라요. 일반인들보다는 더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뭐 한두 마디 더 들은 게 뭐 더 잘한다고 말하기는 좀 사실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한방 이론하고 생약학을 막 짬뽕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보죠. 한방적으로 이제 갈근, 칙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방적으로는 표를 풀면서 주리를 열어서 땀을 내기 때문에 열을 내리고 소장에서 진액 흡수를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설사를 먹게 하는데 이제 생약학적으로 보면은 갈근은 효능이 뭐라고 써져 있냐? 뭐 해열, 진통, 지사, 설사를 멈추는 거입니다. 뭐 이제 같게 보이잖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자 이제 누가 장염에 걸렸어요. 그 열이 나고 머리 아프고 설사를 쩍쩍 합니다. 이거 갈근 들어간 약 먹으면 낫겠네요. 그죠? 그대로잖아요. 해열, 진통, 지사. 그러면 약국에서 장염약은 갈근탕이 되겠네요. 모든 설사 환자한테 갈근탕 주면 좋아지겠다. 그죠? 풀 뜯어먹는 소리죠. 똑같아요. 그 약사들은 요거 은교산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제일 많거든요. 이걸 현대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항바이러스 효과는 있어요. 있는데 감기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은교산은 모든 종류의 감기에 다 듣겠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교산증은 바이러스 감염증이 맞습니다만 은교산으로 낫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증은 한정되어 있고 그거를 이제 총칭해서 은교산증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그 재무덤 파는 얘기지만 한방 기초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한약 제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끼워 팔기 데코레이션 뭐 딱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증 같은 거 잘 모르고 써져 있는 문구대로 이렇게 막 뿌리고 우연찮게 잘 들으면 좋은 거고 잘 안 들으면은 뭐 한약 제제는 원래 효과가 약해 뭐 역시 사입이야 뭐 이딴 소리 짓거리고 있고요. 뼈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오늘 주제인 은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들은 은교산을 목감기 약으로 알고 있고 그 목이 아픈 사람들한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면 은교산, 뭐 목이 칼칼하면 은교산 뭐 이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환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아프면 목감기라 그래요. 목감기 약 달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일단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목이 아프다 이콜 또 목감기인가요? 아니라고 하면
목감기가 아닌데 목이 아플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죠? 그리고 응교사는 어떨 때 먹는 약인가요? 그냥 목 아플 때 먹으면 되는 약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속으로 이제 응교산 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1차원적인 생각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응교산 아니면 줄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응교산증을 알고는 있는 건지, 뭐 응교산 썼을 때 잘 듣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지, 응교산을 먹고서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올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늘 영상을 보고서도 응교산을 막 뿌릴 예정일 그럴 약사님은 그냥 한약제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누구 잡으려고. 자, 오늘 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은 약국에서 약사가 증도 모르고 막 뿌려준 응교산을 받아 드시고서 더 심해져가지고 이게 응교산 부작용인 줄도 모르고 병원에 가시는 불쌍한 일반인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실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응교사는 뭐 온병 조변이라는 책에 처음 수록된 처방으로, 온병이란 건 뭐 인후로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신혼 해표제가 아닌 신량 해포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려 했는데, 조문도 실어놓고 하려 했는데 메인 타겟을 이제 일반인으로 잡아버려서 이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응교산증: 1번 열이 난다, 2번 약간 으슬으슬 추울 수 있다, 그리고 3번 목이 바짝 건조해지면서 아프다, 4번 기침이나 두통이 있을 수도 있다, 5번 코는 이상이 없다. 약국에서 목 아프다고 약을 사러 갔는데 약사가 이 5가지를 물어보지 않고 대뜸 응교산을 꺼낸다? 드시지 마세요. 다른 걸 달라 하든지 뭐 환불을 하든지 차라리 병원을 가세요. 아니면 뭐 프로폴리스를 달라 하든지 소염 진통제를 드시든지 목에 뿌리는 스프레이나 트로키제 뭐 빨아먹는 캔디 형태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쓰세요. 그리고 그 약국에서는 한약제제는 뭐 상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약사는 아마 한방 모르는 약사일 거예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자, 1번 열이 난다. 반드시 열이 나긴 납니다. 근데 진짜 감기 걸린 것처럼 펄펄 끓는 그런 열이 아니에요. 몸이 은근하게 덥거나 이제 갑자기 훅 열이 오르거나 이런 열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이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을 이제 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해버려요. 열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데,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면은 열이 훅 오르든지 아니면 약간 더운 게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그제서야 이제 약간 더운 것 같기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체온계로 잰 체온은 이럴 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자기가 열이라 느끼면 열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펄펄 끓는 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덥거나 후끈거리는 정도, 이렇게 확 오르는 정도, 이 정도 열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아주 약간 으슬으슬 춥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도 자기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둔감하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이 바짝 건조해져요. 이거 없으면 응교산증 절대 아닙니다. 뭐 칼칼한 거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프긴 아파요. 분명히 아프긴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건조하면서 바짝 마르면서 아파요. 이게 핵심이고요. 4번 기침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생각보다 머리 아프다는 사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머리가 아프다고 온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응교산증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5번도 상당히 중요하죠. 응교산 정증은 콧물, 코막힘 이런 코에 관계된 증상이 없어요. 목 아프고 콧물 난다 이러면 일단 응교산증은 가장 먼저 제껴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다른 증이랑 같이 겹쳐 있으면 콧물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마행감탕증에 이제 풍수표실증 뭐 이런 거. 근데 응교산 단독증은 콧물 없습니다. 그래서 목 아프고 콧물 난다 하는데 응교산이랑 콧물 감기가 같이 주는 건 그 약사는 응교산증 모른다는 거예요. 응교산증을 딱 맞추면 응교산 딱 하루만 먹어도 금방 다 나아버립니다. 되게 빨라요. 근데 응교산증이 아닌 다른 뭐 일반 감기 같은 뭐 갈근탕증, 소청용탕증 뭐 이런데 응교산 먹잖아요. 목이 더 바짝 건조해지면서 퉁퉁 붓고 훨씬 더 아파지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차라리 응교산 안 먹는 이만 못해지고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전문약 항생제 이런 거 타와도 엄청 길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응교산 한번 잘못 먹고 배려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조용하냐? 은교산 부작용인지 몰라서 그래요. 왜냐? 자기는 이제 목감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여기 약에는 목감기라고 써져 있거든요. 밖에 목감기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나아지는 걸로 굳게 믿고 있고, 더 심해지면 약국약이 약해서 더 심해지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웃긴 건 약사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교산증 모르니까요. 똑같아요, 수준이. 목감기약. 그래서 은교산은 약면성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약이에요. 잘 맞추면 대박, 못 맞추면 폭망. 그렇기 때문에 엄청 조심해서 써야 하는 약이고, 원래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 아프다고 막 뿌리면 안 되는 약이라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건 이제 일반인들 수준이 이제 목감기 약이라고 써져 있는 게 무조건 목감기를 낫게 한다고 알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약사들이 사실 거기에 맞춰 써야만, 그래야만 욕을 안 먹는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병원에서는 목이 아픈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를 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소염진통제 맞아요. 특별한 소염진통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그냥 팔고 있는 소염진통제 그냥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처방약에 소염진통제 들어있다고 복약수 지도를 해주면 아무도 태클을 안 걸고, 약국에서 목 아플 때 소염진통제 주면 따져요. 왜 소염진통제 주냐고. 그리고 목감기약 써져 있는 걸로 달래요.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 스트랩스 같이 빨아먹는 거 엄청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 줄 알죠. 그거 소염진통제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목에만 잘 듣는 소염진통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타이레놀, 부르펜, 이지엔식스 이런 거 같이 그냥 소염진통제라고요, 이게. 단지 바로 삼키지 않고 빨아먹게 나오니까 목에 조금 더 오랜 시간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데도 이제 소염진통제 주는 약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약사들도 욕 안 먹으려면 목감기약이라고 써져 있는 거 그냥 집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사실. 막판에 약사들 실드 좀 쳤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너무 답답해서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왠지 같은 약사로서 동업자 정신이 약간 부족하다고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라고 하죠 뭐. 자기들이 공부 안 하고서 열심히 오너면 하고 있는 거 팩폭 수준으로 지적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누가 나쁜 건가요? 제가 나쁜 건가? 그 사람이 나쁜 건가? 모르겠네. 저한테 뭐라 하시기 전에 일단 은교산증이 뭔지부터 찾아보고 제대로 쓰고, 제대로 쓰려고 이제 노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약사죠. 진짜 약사. 오늘은 저도 좀 찝찝하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아디오스.